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거야 일상다반사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 정도도 못하지? 왜 저걸 못하지? 이런 생각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동일한 단순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산이나 어떤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을 일러주고 때로는 심하게 야단을 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또 빈둥거리거나 늑장을 부리기도 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깜빡했다 미안해요 라는 식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서 정작 서류는 놓고 가버리는 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금방 된다면서 약속도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어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실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상대가 그걸 해낼 능력이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겉으로는 깜빡했다, 실수다 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고의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는 수동공격 심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깜빡 잊은 게 실수한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행 하나하나는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신결정론, 즉 인간의 모든 언행은 정신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겉으론 실수해요 라고 말할지라도 정신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저런 실수를 하지라며 속 터지게 만들지만 이 또한 단순히 무기력하거나 실수가 아니라 나름의 의도된 행동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실수인 것처럼 반복할까요? 일종의 저항이자 공격 행위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상대하고 그냥 맞붙어서 저항을 하면 도리어 내가 더 얻어 터지게 됩니다. 장관이 불만이 있다고 대통령한테 직접 분노를 표출하고 저항할 수는 없겠죠. 직원이 상관한테도, 자식이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힘센 상대의 권위나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은근슬쩍 실수인 척, 빈둥거리거나 늑장 부리고 또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작은 실수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 이면에는 사실은 분노라는 감정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이고 수동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상대를 더 골치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내가 충분히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해버리는 겁니다. 또는 실수를 해서 망쳐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는 더 답답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이런 심리를 모르고 더 열받아 하거나 윽박지르기만 하면 상대의 수동 공격의 목적은 오히려 더 잘 달성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속 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무의식적으로는 쾌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동 공격 심리에서 비롯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상대의 분노와 상대가 내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상대와의 소통 방식을 바꿔서 일종의 타협적 시도를 좀 해야 수동 공격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동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입니다. 아이들이 힘센 부모에게 직접 반항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를 않아서 부모를 속 터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보약을 지으러 온 고1 A양도 그런 예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고 늘 피곤해합니다.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피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제 마음을 잡은 것 같아서 내심 반갑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잡았다는 아이가 새벽 3시고 4시고 잠을 잘 안 잡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제나 저제나 공부를 좀 할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A양은 말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늘 이런 식입니다. 새벽까지 카톡을 하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부모님은 밤 12시가 되면 계속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양은 조금만 더 하면서 카톡을 하느라 또 안 잡니다. 이런 게 바로 수동 공격인 겁니다. 학원비 달라, 교재비 달라, 밥값 달라라며 요구사항은 많아졌습니다. 근데 학원 갈 시간이 되어도 민기적거리다 결국 지각을 합니다. 부모가 퇴근하고 닥달을 해도 알았다, 금방 간다라면서 계속 넉장을 부리는 거죠. 결국 부모만 속을 태웁니다. 지각을 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변명만 할 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진득하게 좀 다닐까 싶었더니 A양은 학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다. 수업 분위기가 어떠어떠해서 공부할 마음이 전혀 나질 않으니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은 어디로 가고 싶냐 하면 그건 모르겠다. 엄마가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옮겨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거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학교도 친구들이 이런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며 또 가기가 싫다고 호소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야, 최소한 왜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얼마 뒤에는 학원 모의고사 등록하는 것도 깜빡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바로 부모가 진짜 속 터지게 만드는 거죠. 겉으론 실수고 조금 늦은 정도일 뿐이라지만 사실은 공부할 마음은 없는 것이고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면 내 부모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걸 해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 고문과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A양 페이스에 부모님이 계속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정작 A양 자신은 이런 걸 실수나 넉장 부리기를 계속 해도 그다지 절박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신 부모는 아이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계속 지적하다가 결국은 부모가 먼저 지치게 됩니다. A양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런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회피적인 태도만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사실은 성격 장애로까지 이어져서 A양이 만나는 모든 앞으로의 대인관계를 이런 패턴으로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지, 어떤 분노가 A양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당장 보이는 늑장 부리기나 실수 자체만 가지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다그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A양의 경우에는 사실은 엄마의 지나친 강박적 태도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집안에 물건 하나도 어질러져 있는 걸 못 본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에 대한 잔소리가 막 시작됩니다. 물론 이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소리입니다. 손 씻어라, 책상 정리해라, 양말 제대로 벗어나라, 숙제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A양은 물건 하나를 사고 싶어도
친구하고 놀고 좀 싶어도 사사건건 엄마의 검열을 받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했던 겁니다. 엄마 입장에선 꼭 필요한 뒷바라지고 훈육이죠. 하지만 A양 입장에선 너무 지나친 간섭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공격이었던 거죠. 제발 그런 공격을 좀 멈춰달라고 해도 번번이 A양의 요구는 거절됐던 겁니다. 그래서 A양도 이제는 엄마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당장 실수하고 늑장 부리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만 놓고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고 다그쳐 봐야 A양의 진짜 분노는 해소가 안 됐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뿌리 깊이 형성된 엄마에 대한 분노와 소통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늑장 부리고 실수하는 답답한 아이의 문제, 이런 인식 이전에 사실은 딸과의 일방적인 소통만 해온 엄마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조금씩 변하자 딸도 함께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수동공격 심리는 어른들한테도 나타납니다. 주로 힘이 약하거나 자기 표현을 못하도록 정서적 억압이 있었던 이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A양처럼 늑장 부리기나 실수나 깜빡해버리는 방식도 있지만 몸이 아파버리는 것도 수동공격의 주요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져서 평소 해오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여러모로 같이 사는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격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적극 표출해서 상대를 내 식대로 못 끌고 간다면 차라리 나도 올 스톱 해버려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무의식이죠. 배우자 간에 참 많이 발생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졌다는 중년 여성 B씨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를 합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에 힘든 직장일까지 척척 잘 해내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면서 움직일 힘조차 없고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장기 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그동안 남편이 병원을 가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약을 지어다 놨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B씨 자신도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수동공격 심리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만성 피로나 우울증 같은 건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성 피로라면 약이라도 자기가 챙겨 먹어야죠. 근데 남편이 챙겨주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며 제대로 먹질 않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 해도 하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해도 안 가고 약을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러면서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분노의 정서를 수동공격 형태로 푸는 겁니다. 보호자는 물론이고 환자 자신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깜짝같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상담 결과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힘들게 꾸준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밖에서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시댁에 일 생기면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 돈 써가면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그 부담은 결국 B씨가 아등바등 일해서 다 짊어져야 하는 거였죠. 그렇다고 시댁에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기도 참 불편합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분노가 늘 치밀었겠지만 참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수동공격 심리가 발동하면 내가 차라리 아파버려서 꼼짝도 못해버리면 남편도 애를 먹고 시댁 문제에서도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나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수동적이고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동 공격은 약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을 탁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이 왜 이런 행동과 선택을 하는지를 나중에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상대 또한 내가 직접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됩니다. 서로가 우회적으로 계속 서로를 속 터지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갈등 관계만 지속이 되게 되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하냐라고 나무라고 윽박질러 봐도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수동 공격에서 나오는 지연 행동이나 늑장 부리기, 실수 이런 당장의 행동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가, 당사자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 내면을 헤아리고 허심탄회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병도 낫고 서로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